2025년 겨울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80세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셨던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갔어? 설마 도망간 거 아니야? 역시 고아 출신은 다르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로 20명의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야? 친척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30년간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부모도 없는 고아 주제에?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김수진 25세 고아원 출신으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싸늘했습니다. 오빠가 미쳤나 봐. 고아랑 결혼하다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시누이들이 공개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사업가야. 고아 며느리는 처음이지. 창피해서 사람들 볼 낯이 없어. 신혼 첫날 밤 남편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30년간 시험하기로. 이들이 정말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영원히 고아 며느리로 볼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진짜 누구인지. 이막입니다. 10년의 모욕. 1995년에서 2005년까지 결혼 첫 해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명절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수진아 설거지, 수진아 청소, 수진아 빨래.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편히 앉아 TV를 봤지만 저만 부엌에 갇혀 있었죠. 고아 출신이 뭘 바래? 밥이라도 먹게 해주는 게 어디야?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더 심한 건 친척 모임이었습니다. 이게 누구 며느리? 아, 고아 출신? 불쌍하네. 부모도 없이. 친척들은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뒤에는 명확한 무시가 있었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지만 시댁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아 며느리가 낳은 애들. 피가 불순해. 시어머니는 손주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요즘 엄마가 고아라고 친구들한테 놀림받는데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내가 고아라서 애들이 고생하잖아. 창피해서 학교도 못 다니겠네. 구독자 여러분, 이제 통쾌하게 복수하라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30년을 참기로 했지만 아이들까지 고통받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30년이 채워지면 그때 진실을 밝히리라. 산막입니다. 20년의 인내. 2005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아 며느리였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시댁 식구들은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야, 거기, 고아. 그게 제 이름이었죠. 아이들이 대학에 갈 무렵 시아버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30억 원이 급히 필요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가진 돈 털자 시누이들이 각자 5천만 원씩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넌 얼마 낼 수 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순간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20년 동안 얹혀 살면서 돈도 없어? 역시 고아는 다르네. 밥만 축 내더니 시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우리 집에서 먹고 쓴 게 얼마인지 아니? 최소 5억은 될 거야. 그것도 못 갚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중 20년 지남. 이제 10년만 더 참으면 그 결과 시아버지 회사는 결국 망했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돈 안 내서 망했어. 고아 주제에 배은망덕해. 20년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하지만 저는 끄떡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아버지 회사를 몰래 인수했다는 걸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사막입니다. 30년째 2025년입니다. 2025년 봄 결혼 30년이 됐습니다. 저는 60세가 됐고 시어머니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어머니가 아니라 유산이었습니다. 엄마 재산이 얼마야? 강남 아파트 3채, 시가 100억 정도? 시누이들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셋이서 나누면 각자 33억씩이네. 수진이는 당연히 빠지고 고아 출신한테 왜 줘?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홀로 간호했습니다. 6개월간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날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 30년간 미안했어.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넌 고아가 아니었어. 넌 진짜 천사였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오막입니다. 장례식, 진실의 순간. 장례식 3일째, 유언장 공개 날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100억 유산 발표. 하지만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며느리 김수진 씨 신분부터 밝히겠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고아가 아닙니다. 시댁 식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수진 씨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1세대 재벌 태평그룹 창업자 김정수였습니다. 어머니는 재벌가 딸이었으나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딸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는지 객석이 얼어붙었습니다.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김정수 회장은 30년 전 돌아가시며 딸에게 전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태평그룹 지분 50%, 현재 시가 5조 원.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5조.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김수진 씨는 30년간 시댁 식구들을 시험했습니다. 고아 출신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할지 아니면 무시할지. 결과는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시댁 식구 전원 낙제. 30년간 단 한 번도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음. 시어머니가 남긴 영상 유언이 틀어졌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30년간 며느리를 고아라고 놀렸다. 하지만 진짜 고아는 마음이 가난한 우리였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30년간 참아줘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최종 유언을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100억 원. 전액 며느리 김수진에게 상속. 시누이들에게는 각 100만 원씩. 이후 30년간 며느리를 학대함. 시누이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수진 씨 재산 목록. 태평그룹 지분 50% 시가 5조 원. 시아버지 전 회사 20년 전 인수 시가 500억 원. 강남 빌딩 열채 시가 1천억 원. 해외 부동산 시가 500억 원. 현금 및 주식 시가 1천억 원. 총 자산 5조 7천억 원. 객석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년간 저를 고아라고 부르셨죠. 밥이나 축낸다고 하셨죠. 배은망덕하다고 하셨죠. 20년 전 시아버지 회사 망할 때 제가 돈 안 내서 망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진실은 제가 그 회사를 인수했어요. 30억에. 지금은 500억 기업이에요. 시아버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아 피라고 놀린 제 아들. 지금 태평그룹 부회장이에요. 딸은 하버드 교수고요. 불순한 피가 재벌 후계자를 만들었네요. 시누이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우리가 몰랐어. 이제부터 잘할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 늦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언니가 아니라 김수진이에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 이름 불러주신 적 없죠? 저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장, 제 건물이에요. 강남의 10개 장례식장 소유 중 여기도 그 중 하나고요. 30년 전부터 제 거였어요. 당신들이 저를 놀리던 그 순간에도 이 건물 주인은 저였어요. 객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이분들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건물에 발도 못 들이게 하세요. 제 회사, 제 빌딩, 제 사업장, 모든 곳에서 출입 금지예요.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제발.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절 야라고 부르셨죠. 이제 와서 며느리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들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오늘부로 호적에서 나갑니다. 30년간의 인연, 여기서 끝이에요. 저는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댁 식구들이 울부짖었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입니다. 6개월 후, 저는 지금 태평그룹 이사로 활동하며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년 1천억 원씩 진짜 고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운영합니다. 30년간 저를 놀린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누이들은 각자 100만 원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시아버지는 제가 인수한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5조 원 자산가인 줄 알고 잘하겠다고 빌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30년간 저를 고아라고 놀렸을 때 당신도 거들었잖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3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아이들은
아들은 태평그룹 부회장으로, 딸은 하버드 교수로 자랑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30년간 참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걸. 저는 오늘도 아버지 영정 앞에 섭니다. 아버지, 30년 시험 끝냈어요. 결과는 인간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제 아이들이요. 30년 전 아버지가 저를 고아원에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아라.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을. 저는 30년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제 아이들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진짜 보물을 놓치게 됩니다. 고아라고 놀린 며느리가 5조 원 재벌이었듯이 당신 옆에 평범한 사람도 어쩌면 당신이 모르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보세요.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댓글에 사이다 3글자만 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30년의 인내가 만든 역전의 드라마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